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도 정말 귀한 분과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러진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경우를 불유압이라고 하는데요. 골절 수술을 한 환자들 가운데 이렇게 뼈가 좀 휘고 짧아지고 좀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하고 치료하는지 이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구로병원의 오종건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네, 1년 좀 지났네요, 벌써. 네, 1년 2023년이더라고요. 제가 네. 찾아보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인사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불류압 환자들이랑 골수염 환자들 주로 보면서 지내고 있고, 근데 또 고대 구로병원 저희 중증 외상 수련센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또 많이 언론에서 이슈도 되고 해서 음.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아,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원래도 교수님 막 전 세계적으로 의사분들 대상으로 막 강연도 하시고 네. 학회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인도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가서 네네네. 강의를 한 5일 동안 11개 정도 하고 어제 와. 막 돌아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바쁘신 와중에도 자료를 정말 한가득 준비를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보다 좀 더 심도 깊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케이스와 함께 뭐 수술 이런 네. 이야기도 네. 담아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준비해주신 자료 보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환자를 계속 보다 보니까 치료 방침이 계속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기 비욘디에 나와서 강의했던 내용에서 더 한 발 나간 치료가 또 있고 해서 네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사례들은 사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들한테 가르쳐도 상당히 복잡한 그런 사례들인데 우선 환자분들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를 위주로 제가 네. 좀 잘 쉽게 가능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좀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해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주 자세하고 깊은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인데요. 네. 제가 처음 비욘디에서 강의했던 불류압 네. 강의했던 첫 번째 사례에서 제가 그때 요 세 가지 키워드 정렬 그리고 치유력, 안정성 요 세 가지 키워드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 방법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 외래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열심히 알고 보시고 계세요? 이 키워드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네. 그 환자들 설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네. 그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는 그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얼라인먼트 혹은 제가 그때는 선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정렬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정렬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휘어지고 네. 짧아지고 그거에 이제 결국은 정렬이 안 맞는 건데 그 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강의했을 때 이분도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휘어졌던 거 정렬을 바로 맞추고 압박해서 단단히 고정했더니 이분은 이제 뼈 이식 안 하고도 이렇게 잘 나왔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첫 번째 강의를 보고 나 잘못되고 있네. 빨리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유튜브 강의, 비욘디 강의를 보고 찾아오셨어요. 네. 보시면은 여기 다리가 반대쪽에서 대퇴골 골절 후에 많이 짧아져서 뭐 금속이 많이 튀어나와 있고 골반도 많이 기울어져 있었죠. 그래서 네네. 이렇게 치료 시작한 지 무려 15개월 지나서 저희 병원에 처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다리 길이를 결국은 3cm를 늘리면서 뼈를 맞춰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요거가 제가 두 번째 요 강의를 할 때 이 환자분 사례를 소개를 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냐면 여기 안 붙은 부위에서 점점 뼈가 눌리면서 뼈가 흡수돼서 짧아졌기 때문에 그 부위를 이제 열고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강제로 이렇게 늘린 거예요. 그러면 다리 길이가 늘어나겠죠, 원래 위치로. 그런데 늘리고 나서 그때 바로 뼈 이식을 안 하고 그때는 여기다가 시멘트를 넣었어요. 요게 시멘트입니다. 늘렸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다가 이제 인공관절 이렇게 고정할 때 쓰는 그런 시멘트를 이럴 때도 씁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 넣고 수술이 끝났는데 보시면 첫 번째 수술 후에 다리 길이가 반대쪽이랑 딱 맞아져서 키가 딱 맞은 걸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아직 이 빈 공간은 시멘트로 채워져 있고 뼈는 아직 안 붙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왜 요렇게 하냐? 처음에 그러면 바로 뼈 이식을 하면 한 번에 수술로 될 텐데 왜 굳이 시멘트를 넣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또 수술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린 그 부위에다가 뼈 이식을 바로 하게 되면 뼈가 붙질 않고 흡수가 돼서 없어져 버려요. 다 이유가 있군요. 네. 흡수가 네, 되는군요. 뼈가 이식을 했는데 흡수가 돼서 또 안 네. 붙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시멘트를 넣어놓고 기다리면 시멘트 주변에 얘가 이제 이물질이다 보니까 몸에서 막을 만들어요. 보호막을. 그런데 그 보호막에 뼈를 잘 붙게 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서 두 번째 이분도 이제 2차 수술, 두 번째 수술할 때 한 2개월 후에 들어갔는데 시멘트를 제거를 하면 거기 막이 이렇게 생겨 있어서 그 막 안에다가 뼈를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뼈가 잘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손이 크면 두 단계로 나눠서 수술해야 뼈가 잘 붙습니다라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 네. 1년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이식했더니 처음에 이렇게 잘 못 걸으시던 분이 뼈도 잘 붙고 달리기를 막 할 정도로 네. 예, 잘 나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서서히 처음서부터 조금씩 짧아질 때 하루아침에 3cm 짧아지진 않거든요. 조금씩 짧아질 때 기다리지 말고 빨리 재수술을 하시라. 그리고 이런 분류압 치료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사람 뼈 동종골로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까 힘들지만 자기 뼈를 써라. 라고 제가 1년 3개월 전에 말씀을 네. 드렸죠. 그러면 길이가 좀 짧아지는 것 같으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그렇죠. 맞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제가 오늘 또 사례를 통해서 이제 네.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전에처럼 갑자기 늘리고 뼈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마 그 다리 길이 늘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절골술하고 외고정이라는 걸 쓰죠. 여기 사실 이렇게 핀이 살바깥으로 나와 있고 이걸 돌리면 조금씩 하루에 1mm씩 다리 길이가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방법도 있어요. 외고정이라는 거. 바깥에서 뭔가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네요. 예, 핀을 뼈에다 네. 박았는데 이 핀이 살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장비를 통해서 여기다가 이런 렌치라는 걸로 이렇게 자기가 돌립니다. 환자가. 돌리면 하루에 1mm씩 하루에 4번에 나눠서 이렇게 하면 서서 이렇게 틈새가 늘어난 게 보이시죠? 네네. 그리고 나서 또 수술을 또 해야 돼요. 이걸 계속 차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수술을 해서 요 금속 안에다가 못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 외고정 장치 불편한 건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건을 맞춰놓으면 이 틈새 뼈가 저절로 생깁니다. 이게 이제 다리 길이를 늘리는 원리인데 근데 혹시 PD님 우리 정 PD님 요거 차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치아 교정 장치가 저는 생각났는데 다리에 이걸 하고 있을 생각하면 그리고 너무 힘들 이건 것 같아요. 완전히 밖에 나와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저걸 강제로 잡아다니다 보니까 막 저 핀이 살을 좀 찢으면서 지나가야 되고 네네. 그 핀 주변에 계속 또 진물도 생기고 어떨 때는 뭐 감염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많고 정말 1시간도 저걸 차고 싶지는 않은 거죠. 불편하니까. 그래서 또 방법이 이렇게 있나요? 수술을 두 네. 번 하는 거 이게 늘려서 시멘트 넣었다가 두 번째 수술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외고정으로 길게 늘리면서 환자 고생하는 거를 다 개선한 새로운 치료법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좀 최신 치료법인가요, 그렇죠. 교수님? 저 네. 스스로도 굉장히 최근에 지난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제가 시도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얻어서 제가 정말 전격적으로 그 비욘드에서 공개를 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이게 빠른 시간에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말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오늘 이제 새로 소개시키는 사례신데 52세 남자 환자고 오토바이 사고를 이렇게 보면 경골이죠. 정강이뼈 여러 조각으로 났고 비골도 여기 이렇게 조각이 나서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했죠. 그래서 살을 이렇게 째고 금속이 이게 막 길게 부러지다 보니까 금속 하나로 모자라 가지고 금속 2개를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뼈 모양은 비교적 잘 맞았죠. 네. 네.
근데 3개월 때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왔을 때는 11개월째 돼가지고 오셨는데 그 경과를 좀 이렇게 봤어요. 음. 2개월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못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제가 지난번 그 1년 3개월 전 네. 강의에서 울고 있는 엑스레이 자세히 보시고 이러면 이거 네네네. 빨리 아, 조치를 기억이 취해. 납니다. 네. 네네. 그 울고 있는 엑스레이 중에서 첫 번째가 이 나사 못이 빠져나오는 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벌써 조금 슬픈 사진이죠. 음. 나 이거 좀 어려워, 힘들어 하고 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한 달 지나니까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때 아마 그 처음 수술하신 분이 수술을 좀 다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환자한테. 근데 네. 환자가 처음에 수술을 했던 기억이 너무 힘들어서 음. 수술 또 받는 건 난 너무 무서워서 싫어. 아마 요런 대화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개월 됐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 너무 많이 네, 완전히 휘고 휜 게 또 보이네요. 휘어지면서 그 와중에 또 일부는 뼈가 붓고 이렇게 된 아. 거예요. 못은 이제 완전히 떠다니죠. 음. 그래서 저한테 이제 11개월이네요. 11개월째 이제 저한테 왔을 때는 이제 다리 전체 사진을 놓고 보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오신 거죠. 네. 그냥 눈으로 봐도 많이 휘어 있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다리 길이가 또 짧아졌죠. 음. 그냥 휘면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다음에 다리 짧아지니까 골반이 이렇게 많이 그 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 부위는 휘어지면서 뼈가 서서히 나와가지고 또 붙었어요. 이렇게. 네. 휘어지면서 또 붙어서 이런 부위는 이제 우리가 부정유합이다. 붙긴 붙었는데 휘어서 붙었다. 네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이 아래쪽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전 같으면 제가 뭐 적어도 2번에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될 수술인데 이 수술을 한 번에 네. 해서 다리도 똑바로 펴고 음. 다리 길이도 느리고 그다음에 시멘트도 안 넣고 수술을 한 번에 해서 이거를 붙이는 그런 수술을 지금은 시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한 번에? 네, 근데 네. 수술 어떤 시간도 많이 방법일지. 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네네네. 수술이 어려운 이유를 제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렇게 뼈라는 거는 통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뼈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골수정이라고 해서 그 뼈 안에다가 금속을 넣어서 고정하는 게 이런 긴 뼈 부러졌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여길 보면 그 부정유합된데 안 붙은 데는 보면 가운데가 하얀 뼈로 가득 찼죠. 네. 예. 이러면 여기다가 금속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이 속으로? 없을 것 못 같아요. 넣겠죠. 네. 그러니까 뼈도 고쳐야 되지만 금속을 속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 가득 찬 뼈를 다 파내야 돼요. 완전히 그 터널 뚫는 그 바위로 된 산에 터널을 뚫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 계획을 이런 거는 뭐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계획을 야, 심각하게 이거 세우고 너무 들어가야 어려울 것 되죠.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의사 전문가 이 일을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가 이거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면 다들 막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고 막 1시간 내내 디스커션을 해야 될 사례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새로운 치료 방법을 좀 이거 비욘디에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네. 좀 무리해서 들고 나온 사례죠. 최신 치료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디가 휘어졌는지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선을 그리거든요. 관절의 직각인 선을 아래 위에서 그어 보면 이 만나는 데가 휘어진 거예요. 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는 안 부러졌는데 여기서 만나네요. 그러게요. 그죠? 네. 우리가 눈에 보면 여기랑 여기 어디서 휘었을 것 같은데 이 선을 그려보면 여기서 만난단 말이죠. 이 말은 휘어진 데가 포인트가 2개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그냥 요렇게 휘어진 게 아니라 휘어지면서 옆으로 밀려가지고 이런 복잡한 변형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휘어진 포인트가 한 곳 이상이고 또 휘어지고 또 옆으로 이동한 변형이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휘어진 포인트가 여러 군데니까 한 군데 또 골절을 만들어 가지고 딱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제 치료를 해야 절골수를 해야 되고 비골은 또 휜 채로 잘 붙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교정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다리 길이가 이렇게 휘면서 짧아진 음. 거는 휜 거를 피면 원래 길이로 돌아오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휘기만 한 게 아니라 휘면서 옆으로 밀렸기 때문에 음. 이거를 피더라도 똑바로 오지 않, 그러니까 길이가 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이가 달라져 있는 네.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네네. 핀 다음에 길이를 또 늘려야 돼요. 그래서 아. 하여튼 뭐 난이도는 엄청 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죠. 당연히 이런 갑자기 늘리는 과정에서 음. 혈관 신경 손상도 생길 수 있고 수술이 크다 보면 이제 막 굉장히 많이 붓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많이 부으면 그 부은 것 때문에 신경과 혈관이 눌리는 음. 부핵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합병증도 생길 음. 수 있고 수술하러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음. 그런 수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어려운 수술에서는 금속을 제거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 네. 파묻혀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게 금속이 부러지고 막 뼈 속에 아까 네네. 그 막 잔뜩 들어있는 뼈 안에 잔뜩 끼어 있는 음. 단단한 뼈에 이렇게 파묻혀 있으니까 이런 걸 뭐 드릴로 뚫고 뭐 파내고 해야 되니까 이 수술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음. 걸리고 합병증이 이제 생길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가 제가 말씀드린 울고 있는 엑스레이라고 했을 한 3개월 때 했으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었을 텐데 음. 11개월까지 기다리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 그렇죠. 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단어 용어 중에 하나가 교정 절골술. 절골이라는 말은 뼈를 부러뜨린다는 말이에요. 부러뜨린다고요? 네, 오. 의사가 뼈를 부러뜨립니다. 네. 근데 이제 멀쩡한 뼈를 부러뜨리지는 않죠.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부러뜨리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똑바로 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철사가 휘어 있으면 철사는 그냥 피면 되지만 뼈는 딱딱하기 때문에 자르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변형을 고칠 수가 상황이군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비고를 저희가 이제 수술용 전기 톱이 있습니다. 와. 톱 나왔습니다. 네, 톱으로 와. 우선 이 작은 뼈를 먼저 이 절골술을 해줘야 얘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절골술을 해야 되는데 절골술 원래는 이 비골 맨 위에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휘었으니까. 근데 거기 신경이 딱 지나가요. 그래서 거기를 자르려고 하다가는 아예 신경마비가 와서 발목을 못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치지 않은 이곳에 아. 절골술을 합니다. 그래서 다 고치고 나면 이 작은 뼈는 지그재그가 될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절골술을 하고 근데 이 톱을 이용해서 네. 어쨌든 이렇게 절골술을 한다는 전기톱으로 게 뼈를 자르는 굉장히 정교하고 고도의 그렇죠.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와. 남의 뼈를 잘라야 네. 내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두 선이 만나는 데가 뼈가 안 부러진 데서 만났잖아요. 거기를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교정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제가 금속을 뼈 속으로 넣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똑바로 넣어야 되는데 가다 보면 여기가 휘어져 있으니까 똑바로 못 넣겠죠. 그러니까 그 부위를 이렇게 절골술을 또 한 거예요. 여기도 뼈를 또 잘랐습니다, 제가. 네. 네, 두 번째 뼈를 자른 거죠. 비골 자르고 경골 위에 자르고. 이때는 정말로 이렇게 근육도 많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그 혈관 신경이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게 막 톱으로 자르기가 너무 위험해서 여기는 드릴이 있어요. 저희가 못 받기 위해서 뼈를 뚫는 드릴빗이라는 게 있는데 왜 그 공구에도 막 드릴이 네네. 있잖아요. 드릴로 구멍을 뽕뽕뽕뽕 조심스럽게 뚫은 다음에 그 정으로 톡톡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뭐 놀부가 뭐죠? 제비 다리 부러뜨리듯이 부러뜨리듯이 두 제가 번째 두 절골이 번째 또 절골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드릴과 정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근데 보시면 요 절골술하고 제가 이 장비로 피니까 처음에 이렇게 휘었던 게 제법 펴졌죠, 벌써.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막힌 뼈 터널 뚫기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꽉 막힌 데는 이 또 뚫는 기계가 있어요. 또 다른 기계가 또 네. 나오는군요. 그래서 그 뼈의 맨 위에다가 이제 이
금속을 넣기 위해서는 그 터널 안에 금속을 넣으니까 골수정이라고 하는 거를 그 입구를 만들어서 구멍을 뚫고 보통은 이제 그 가이드라는 걸 넣고 뭐 조금 갈아내고 그다음에 금속을 넣으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다 막혀 있으니까 정말로 이런 걸로 그 손으로 통통 치고 조금 돌려서 길을 조금 만들고 그다음에 굴착기로 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암벽에다가 터널을 만드는 것 같은 공사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이게 또 열이 많이 나니까 또 물도 네네. 뿌려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해야 아. 되는 수술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통과를 했어요. 네. 네, 맨 발목 위 아래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리를 피니까 이제 여기 위에 절골술, 요 비골 절골술, 이 밑에 절골술 3개 해가지고 이 장비가 있어요. 다리 피는 이런 장비가. 휘니까 이제 다리는 이제 똑바로 펴졌죠. 펴졌는데 이제 여전히 길이가 한 1.5cm 정도 짧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 또 장비를 이용해서 늘리는 장비를 예. 이용해서. 예, 갑자기 1.5cm를 여기를 또 늘렸습니다. 야, 네.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얼마나 어렵고 네. 힘든 수술인지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네, 있는 것 이게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피는 거는 그래도 원래 자리로 네네.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절골술한 부위를 이렇게 갑자기 늘리게 되면 특히 경골 쪽에는 요 부위에서 혈관이 3개로 나눠져서 지나가거든요. 신경도 지나가고 그래서 신경 마비의 위험성, 그다음에 혈관 손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겁이 나는 수술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속을 집어넣고 다리를 똑바로 피는데 성공했고요. 지금 보시면 위에 절골술 했던 부위를 갑자기 늘렸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여기 보이시죠? 네네. 여기 엑스레이 보면 빈 공간이 보입니다. 이렇게 네. 했고 아까 밑에 그 터널 공사한 데는 터널 뚫고 나니까 뭐 다 비어가지고 금속이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뼈가 많이 비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1년 좀 전에 강의할 때는 이 정도 되면 이제 시멘트를 넣고 네네. 갔다가 멤브레인 만들어서 한 2달 있다 다시 와서 뼈 이식한다 이렇게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남의 뼈는 결과가 안 좋으니까 자기 뼈를 쓰는 뼈를 게 이용한다. 좋다라고 네네. 했는데 제가 그 말씀드렸던 원칙을 지금 다 뒤집어 엎고 네. 한 번의 수술로 그리고 자기 뼈를 안 떼고 어떻게 그러면 네, 다른 방법이 예, 있을까요? 골형성 단백질이라는 그런 그 합성골인데 네. 이거는 좀 이 기존에 나와 있던 합성골하고는 차원이 다른 실제로 뼈를 만들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단백질이 이제 저희가 쓸 수 있게 돼 좀 가지고 새로운 어떤 개발된 물질인가요? 개발된 지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연구도 오래 하고 사실은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이미 쓰고 있었는데 네네. 너무 조금 이 교과서적인 얘기를 안 하고 이리로 바로 넘어가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는 이제 교과서적인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런 치료를 실제로도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좀 더 굉장히 앞선 얘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여기 갑자기 늘린 그 부위에 그 골형성 단백질이라는 걸로 채워 넣었고 네. 엑스레이도 보시면 여기 비어 있던 공간에 이제 그 단백질이 들어간 게 보이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수술 후 엑스레이예요. 수술 후요? 오, 네. 네, 이게 수술 전, 수술 맞춰지고 후. 펴졌어요. 네, 네. 다리 똑바로 펴졌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 비골은 지그재그로 변했지만 아무튼 잘 됐고 그다음에 골반의 높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게 똑바로 딱 펴졌죠. 네. 그리고 여기는 1.5cm를 늘려가지고 여기 이제 골형성 단백질 집어넣었고 여기 아까 터널 공사에서 펑 비었던 데도 거기서 갈아낸 뼈하고 골형성 단백질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몸의 다른 데서는 뼈를 떼질 않았죠. 그러네요. 네. 이 골형성 단백질이 너무 궁금한데요. 그건 제가 다음번에 자세히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땅을 디뎌야 돼요. 뼈가 잘 나오려면. 그래서 지금 위아래 못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목발 짚고 하라고 그랬는데 본인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어머. 한 달 만에 이렇게 한 달 만에. 네, 이렇게 걷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11개월 된 사진인데 위아래 다 잘 붙었습니다. 이야, 너무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려운 거를 물론 수술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몇 시간 정도? 6시간 정도 이렇게 야. 해왔습니다.
큰맘 먹고 어렵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 높은 수술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수술인데 이분은 이렇게 잘 돼서 지금 보시면 그 골룡성 단백질로 이 틈새에다 넣은 게 서서히 주변에 하얗게 뼈가 생겨가지고 싹 채워 연결된 거 보이시죠? 예, 위에 1.5cm 갑자기 늘리고 뼈이식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못이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휘었을 때 수술을 했으면 이 정도 휘었을 때 수술을 했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안 하고 비교적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스스로 다리가 휜다는 게 눈에 보인다든지 엑스레이에서 그런 게 보이면 거기서 늦추지 말고 무섭더라도 수술을 다시 해서라도 빨리 고치는 게 좋겠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질문 좀 받을까요? 아니면 네. 질문을 중간에 하고 할까요? 오늘 이 네. 케이스를 또 자세히 준비해 주셔서 네, 먼저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지금 주시고 아직 남은 시간 지금 받아볼게요. 2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다행히 합병증 없이 성공을 했습니다. 한 번의 수술로 이 복잡한 거를 다 치료하는데 성공했고 그다음에 자기 뼈를 안 쓰고 네. 골룡성 단백질로 이렇게 단백질로. 잘 성공을 했는데 뭐 아까 처음에 혈관, 신경소상, 뭐 등등의 합병증, 감염, 뭐 분류합 이런 모든 합병증이 정말 많이 생길 수 있는 수술인데 다행히 이 환자분은 성공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한테도 되게 운이 좋았던 그런 사례고요. 또 비슷한 환자인데 이분은 61세 환자고 이제 일 아직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게차에 다리가 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뼈를 뚫고 나오고 굉장히 심하게 다치셨어요. 네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개방성 골절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청소를 하고 외고정으로 했다가 이렇게 금속으로 고정하고 여기다가 무슨 합성골로 이렇게 골리식도 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왔을 때는 이 뼈가 아까처럼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게 계속 돼가지고 바깥쪽으로는 좀 뼈가 붙기 시작하는데 이쪽 그 효과 없는 합성골 넣었던 그 부위는 뼈도 안 붙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속이 무릎을 뚫고 아래로 내려왔어요. 어머.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어머. 뼈의 테두리가 여기인데 네네네. 다리가 짧아지니까 얘가 밀고 내려와가지고 반대쪽 뼈를 경고를 긁고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진을 보면 이제 다리 길이가 짧아졌다. 혹은 금속이 이렇게 막 움직인다. 예, 이런 상황들은 이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셨을 때는 어머. 5cm가 짧았어요. 이 다리를 까치발을 하고 찍으셔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위에는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네네네. 밑에 보면 까치발이고 발이 뭐 원래 여기 와 있어야 될 발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뭐 오자다리로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좀 수술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안 붙은 부위가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이 바깥쪽에 붙어 가던 것도 다 자르고 절골수 또 했죠. 네.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비를 또 안쪽에 달고 그 장비 또 이용해가지고 펴서 다리를 일단 휘어졌던 오자 다리를 똑바로 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휘어 있던 거를 똑바로 피면 거기서도 조금 길이가 이제 회복이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원래 다 5cm 짧은데 이걸 피는 것만으로도 한 2cm 정도가 늘어났고 근데 여전히 한 3cm 정도 짧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강제로 이외를 제가 할 수 없이 잘랐습니다. 절골수를 저 위에서 해가지고 3cm를 그냥 늘렸어요. 한 번에. 한 번에. 그 다음에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휘어졌던 거 펼치고 나면 이쪽에 공간이 또 결손이 생기고, 여기는 뭐 3cm나 늘렸으니까 뼈가 펑 빈 거죠. 그래서 여기 절골술한 부위, 그 다음에 교정한 부위에, 결손 부위에 똑같이 골룡성 단백질 집어넣었고요.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체중을 실어줘야 뼈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아프시겠죠.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예. 보면 수술 후 7일에 찍은 사진인데 다리 길이 똑바로 펴지고 길이가 딱 맞았죠. 네. 예. 발목서부터 무릎, 그 다음에 골반 위치까지 레벨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딜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수술 후 1년 지났을 때 위아래 뼈가 다 잘 네. 붙었습니다. 똑바로 예, 맞아 똑바로 펴지고 보입니다. 잘 펴지고 그래서 자기 뼈 안 띄고 다 치료를 음. 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한데 이렇게 땅 디디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분들이 스쿼팅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하기시기 어렵죠. 그러니까 뒤에다 이렇게 의자 하나 의자를 놓고 받치시고. 네, 이렇게 네네네.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고 잡고 그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다리를 이렇게 음. 옆으로 드는 운동이 또 중요해요. 예, 특히 엉덩이 그래야 다리를 절지 않고 걸으실 수 아.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반대쪽은 잘 못 하시죠. 네네. 예, 이 훈련을 불안정해 계속 보여요. 네. 이제 이게 계속하면 이게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냥 3cm를 늘리고 그다음에 시멘트 넣고 이런 절차 없이 한 번의 수술로 6개월 만에 뼈가 이렇게 잘 붙고 와. 12개월 됐을 때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밑에 부분도 잘 붙었죠. 이거는 그 이전 병원에서 넣은 그 효과 없는 어떤 골 대체제인데 이거는 제가 제거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보기에 다리가 휘었다. 네. 길이가 짧아졌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회전 변형은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렸는데 발이 이렇게 걷는데 자꾸 바깥으로 걸어야 벌어지고 억지로 돌려야만 똑바로 온다든지 안으로 안짱다리로 돌아갔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시면 좀 전문가하고 빨리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도 네네. 다행히 합병증 없이 네, 잘 해결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금속의 위치가 바뀐다든지 그 정렬이 이렇게 바뀐다든지 할 때 하는 상황이 생기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제 스스로도 1년 반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더 진보한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네. 하고 있다. 예, 제가 그 잘된 사례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제가 한다고 그래서 뭐 100%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길을 찾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오늘 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와 정말 이 고난이도 수술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주셔서 혹시라도 이런 치료와 좀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궁금한 거 몇 가지 있는데요, 교수님. 네. 이런 골절 수술을 하고 나신 다음에 이렇게 뭐 회전이 되거나 짧아지거나 변형이 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한 해에 소위 분류합으로 수술을 다시 받는 게 우리나라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뭐 2만 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중에는 뭐 이렇게 좀 뭐 그냥 이런 변형 없이 뼈만 안 붙은 이런 사례들도 물론 있을 거고. 네네. 특히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제가 어려운 이제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시다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좀 특별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궁금했던 게 그 아까 5cm가 이제 길이가 이 두 번째 네. 분께서는 길이가 차이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2cm 정도가 달라졌을 때 병원을 찾게 돼서 네. 그때 이제 바로잡는 수술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길이가 뭐 달라지거나 하진 않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게 그렇죠. 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제가 말씀을 다시 네네. 드리지만 5cm 짧아지는데 1주일, 2주일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못이 빠져나오고 또 부러지고 하는데 기간이 걸리거든요. 개월수로. 그러니까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다리가 아까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뼈가 잘 맞았잖아요. 네네네. 수술 끝나고 나면 똑바르고 잘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휘어지는 게 보이고 가서 엑스레이 찍었을 때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 그 환자분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좀 네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사례는 환자분이 그 이전 수술하신 분하고 나눈 대화를 대충 제가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수술 네네. 다시 하자고 그랬는데 무서워서 안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당연히
누가 수술을 다시 받고 음. 싶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진 다음에 하려면 저 같은 사람도 이게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해야 되니까 환자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큰 수술을 받고 나서.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음. 알고 좀 이렇게 전문가하고 조기에 상담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조기에 별 이상이 없는데 막 찾아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가지고 저도 약간 힘든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못이 빠져나오거나 금속이 위치가 바뀌거나 눈으로 봤을 때 변형이 돼 있거나 요 세 가지. 그거 말고 네네네. 그냥 혹시 저 수술했는데 저는 괜찮은가요? 이렇게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 지난 영상에도 그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확실히 좀 질환 있으신 분들이 이런 정보를 많이 찾아보는구나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금속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을 때 본인이 느껴지는 증상도 있나요? 아프죠. 아, 당연히. 통증이 네, 그리고 느껴지는군요.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계속 아프죠. 아프고 아. 특히 그런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네요. 이 금속이 네네네. 이 뼈의 테두리를 지나서 바깥으로 네. 나오고 반대쪽 뼈에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무릎이라는 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구부려야 거니까. 되는데 그러면 그 금속이 느껴질 것 같아요. 반대쪽 뼈를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네네네. 말씀들을 하세요. 이렇게 서걱서걱하는 소리가 난다. 아, 소리가 네, 난다.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긁는 소리, 그런 느낌 이런 거 이제 아. 밖에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제 거기까지 가면 진짜 좀 이미 많이 진행된 거죠. 네. 네. 사실 그리고 이런 변형이 한 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스스로 돌아오기는 매우 어려울 것 아니 매우 어려운 게 같아서. 아니라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네, 예. 네. 불가능하니까 이상하다 네. 싶으면 바로 전문가를 찾아가는 네네, 것으로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당부를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질문 조금 남은 시간 동안 받아볼까 봐요, 네. 교수님. 네, 행복하게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비골 단순 골절과 경비 인대 손상으로 수술 중 회복에 있습니다. 발목 관절은 외상 후 관절염이 잘 온다고 해서 저의 부상도 몇십 년 후 외상 후 관절염 위험이 좀 더 높을지, 비골 단순 골절 플레이트 수술 후에도 다리 길이가 틀려져서 발의 아치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양쪽 복숭아뼈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바깥쪽 복숭아뼈가 정말 딱 원래 위치대로 딱 맞지 않으면 저런 문제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게 네네네. 그런 사례들이 있긴 한데 근데 지금 뭐 엑스레이를 보지 않고 제가 저거를 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 바깥쪽 복숭아뼈는 정말 1mm도 어긋나지 않게 딱 맞춰야 되는 골절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안쪽 복숭아뼈하고 바깥쪽 복숭아뼈가 제자리에 있어야 그 밑에 있는 거골이 제 위치에서 움직이고 그래야 발목이 관절염 없이 잘 지내는 건데 바깥쪽 복숭아뼈의 위치가 뭐 한 1mm, 2mm만 옆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앞뒤로 아니면 회전해서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이 거골이 움직일 때 요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미세하지만 흔들리게 아.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에서 휠 얼라이먼트가 잘못됐다 그러죠. 그러면 타이어 편마모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 바깥쪽 복숭아뼈 골절은 정말 딱 맞춰야 됩니다. 네. 저런 거는 그렇군요. 뭐 이미 수술 받으신 것 같고 네네. 우리나라에 또 발목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발목 이거 전문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그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질문을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환희 아빠님 질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저분은 글쎄 네. BMP랑 DBM. DBM은 뭐예요, 교수님? DBM은 뭐냐면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저거는 다음번에 제가 네네네. 3번 시리즈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골리식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차이가 뭔지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릴 생각인데 DBM은 디미네랄라이즈 본 매트릭스라는 건데요. 네네네. 일단 남이뼈의 일종입니다. 아. 네, 남이뼈인데 그냥 남이뼈보다 저게 조금 더 나을 거다라고 한 거는 그 안에 이제 가공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골 형성 단백질, BMP가 골 형성 단백질이거든요. 그 골 형성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냥 남이뼈보다는 낫다 했는데 문제는 용량이 너무 작게 들어가 있어요. 네, 용량이 너무 작아서 실제로는 DBM은 그 남이뼈랑 거의
임상적 결과는 똑같다. 음. 근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BMP예요. 그러니까 네네. BMP. 네. 예, 골형성 단백질. 골형성 단백질. 예, 그게 본몰포제닉 프로테인이라는 건데 네네. 그 본몰포제닉 프로테인에 DBM을 섞게 되면 이제 희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죠. 아. 예, 그러니까 저 답은 아주 그 명확해요. 네네. BMP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좋다. 네, 근데 라고 다음에 말씀 제가 좀 또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추가 질문을 주셔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골진이 나왔다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골진이 네. 나온 상태면 뭐 위- 골진이라는 거는 네. 제가 첫 번째 한 강의를 한번 그 보시면 제가 그때 그 뼈가 부러지면 거기 이제 피가 나고 그 피가 혈종으로 바뀌고 그 혈종이 뼈로 바뀐다 그랬죠. 네네네네. 근데 그 혈종이 뼈로 바뀔 때 하루아침에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연골 단계를 거쳤다 뼈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엑스레이에 뼈 생기는 게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제 희미하게 테두리가 보이고 그게 점점 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희미하게 이제 뼈 붙는 그 가골이 형성 될 때 혈종이 뼈로 바뀌는 그 아. 가골을 처음에 보면 그걸 보통 우리나라 표현으로 골진이다 이렇게 옛날부터 표현을 해왔어요. 그게 네네. 가골이에요, 가골. 예, 그 아. 가골이 처음 나올 때, 아, 골진이 좀 나옵니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또 쓰시는군요. 네, 그게 저도 학생 뭐 레지던트 때부터 그런 말들을 들어왔는데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어. 그래서 골진이 나온 상태면 좀 강력한 좀 스트레칭 같은 활동을 그렇죠. 해도 되는지. 네, 그게 이제 엑스레이에서 완전히 하얗게 뼈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네네네. 여기도 이런 사례 제가 아까 이렇게 네네네. 보시면 이 3개월 됐을 때 여기 골형성 단백질 넣어놨던 부위가 좀 더 하얗게 요런 게 골진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없었던 하얀 거 보이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이 주변에 있던 그 이 혈종이랑 해가지고 뼈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가골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의사들이 보통 이렇게 제가 환자분한테 가골이 생겼네요. 그러면 가골은 또 뭐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골진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다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뼈가 붙는 과정이 시작되고 있고 그러면 처음에는 금속이 혼자 힘을 다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뼈랑 금속이 힘을 나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탈환나고 잘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더 운동 열심히 하세요. 땅 열심히 디드세요. 보통 의사들이 이렇게 아까 얘기할. 계속 땅을 딛는 게 중요하다고. 네. 그렇군요. 네, 좀 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또 김진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골절 수술 후에 뼈가 붙지 않아서 골수염 걸려 2cm 더 잘라내고 고생 끝에 붓긴 했는데 휘게 붙었습니다. 네. 지금은 크로스 다리가 안 돼요. 고관절이 아파 고통스럽습니다. 다시 교정은 어렵고 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질문을 뭐 남겨주셨는데. 그 엑스레이를 안 보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교정이 뭐 어렵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정을 하려면 할 수만 있죠. 근데 그거는 뭐 한번 환자들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는 그리고 또 네버올드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시고요. 네. 다리 골절 수술한 지 2년째입니다. 핀 제거 예정인데 요즘 들어서 발이 너무 차가운데 정상인가요? 전에는 이렇게 차가웠던 적이 없는데 요것도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 질문을 네. 제가 꽤 자주 받습니다. 진짜요? 네, 진료실에서요? 네. 아니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 모르겠어요. 이제 아. 그러니까 발이 차갑다 이런 네네네. 거는 그 너무 이렇게 주관적인 표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온도를 재가지고 반대쪽보다 더 뭐 몇 도가 낮으면 뭐 그게 이제 차갑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의학이나 과학은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네.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발이 차갑다. 차갑게 내가 어.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네. 생각하시는 게 내가 발이 차가우니까 피가 잘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맥박은 잘 뛰죠. 네네. 피가 잘 안 가면 그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가 없는데 글쎄 저런 거는 참 제가 그래서 매번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제 신기하긴 하네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고 예, 하니까. 있어요. 있고 뭔가
환자분들 입장에선 주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네네. 그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현대 과학이 아직은 그게 네. 어떤 건지 다 이제 이유를 밝히지 못한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군요. 골절하고 고개 더더군다나 작년까진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가을서부터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럼 그게 골절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이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어려운 거죠. 문제네요. 네. 네. 이 증상도 참 주관적인 또 증상이어서 그렇죠. 좀 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라일락 꽃향기님께서 72세 여성분이시고요. 40세, 62세 두 번 오른쪽 대퇴부 골절이 있습니다. 철심 뺄 때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겨 인공관절도 했습니다. 다리가 짧아졌습니다. 길이가 안 맞아 절뚝거리면 걷는데 고관절이 아픕니다. 이럴 때 좀 병원에 좀 가봐야 네네. 할까요? 상담을 받으시면 다리 길이를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네네. 그 다리 길이를 맞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바로 늘려가지고 심해트 넣었다가 뼈 이식하는 방법, 그다음에 네네. 외고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외고정하는 방법은 뭐 지금도 그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에 하는 이거는 사실 뭐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지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수술이라는 게 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안 붙어서 뼈 그쵸, 이식을 그쵸.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1.5cm가 차이 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이걸 치료를 진짜 받을 것인가 그건 다른 문제죠. 좀 선택이 필요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리 길이를 이렇게 1.5cm를 맞췄던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자기는 1.5cm 안 맞추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게 제가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뭐 깔창 한 1cm 정도 이렇게 하고 지내시라고. 근데 너무너무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건 몇 년 전인데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외고정 이용해서 해서 그거를 해드렸더니 본인은 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의 요구, 그 니즈, 그러니까 환자의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그런 합병증의 가능성을 무릅쓰고서라도 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 그리고 생활이 실질적으로 불편하다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연세가 있으시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다리가 기울어지고 골반이 기울어지면 그 다음에는 척추가 휘거든요. 당연하잖아요. 기둥이 이제 그러네요. 네, 기둥이 흔들리면 네. 아까 이 사진에서는 안 보이는 까치발을 하셔가지고 골반이 기울어지면 골반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몸이 다 그쪽으로 휘어지니까 상체에서부터 머리까지가 다 그 방향으로 휘겠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니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체를 이렇게 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중앙에 놓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척추가 반대로 휘죠. 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거를 그냥 놔두는 건 좋지 않고 제가 전공의 때 배울 때는 한 2cm까지는 그냥 지내도 상관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때는 사실 이걸 다리 길이를 의학적으로 잘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요즘 그 젊은 분들은 특히 이렇게 활동도 많이 활발해지고 막 하다 보니 2cm도 본인이 이게 늘리고 싶은 그런 디자이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안 하고 그 있는 채로 지내시는 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밖에서 활동할 때는 꼭 신발 깔창을 넣어가지고 그 높이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골반이 휘질 않고 척추가 이제 2차적인 네네네. 변형이 생기질 않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질문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요. 시간이 마무리가 어느덧 됐습니다. 네. 금방 가죠, 교수님. 네. 네. 오늘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강의 들려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교수님께서 두 번 더 네. 강의를 준비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인터뷰쇼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